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BYD 동향입니다. 2024년 6월 6일 BYD의 2023년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Q&A 시간에 왕천후 회장이 답한 내용을 공유하겠는데요. 왕천후 회장이 언급한 내용을 통해 BYD가 앞으로 몇 년간 어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강화할지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왕천후 회장은 R&D, 중고급 모델, 해외 시장, AI,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를 언급했고 그 외에 전기차 보험 사업, 배당 등도 언급했는데요. 그중 R&D, 중고급 모델, 해외 시장, AI, ESS 위주로만 공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모 주주가 왕천후 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BYD가 세계 1위가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세계 1위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가요? 이 질문에 왕천후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BYD는 주주들의 지지 속에서 이미 몇십 년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전기차가 내연차를 대체하는 황금기의 기회를 포착했고 적극 참여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이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내연차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짧은 전환기를 소중히 여겨서 국내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힘쓰고 전기차 기술을 전 세계로 더 널리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면에서 BYD는 남미, 유럽, 동남아 시장, 중동에서 이미 일정 부분 개선됐고 지금 비교적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각 지역의 충전 시설 건설과 관련 시장 홍보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 기반에서 R&D 혁신, 밸류체인 구축, 생산 능력 비축 확대 등에 계속 노력해 더 많은 판매량으로 주주들에게 보답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참고로 BYD의 2023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R&D 투자액은 395.75억 yuan으로 전년 대비 112% 급증했으며 112%라는 증가율은 같은 해 매출액 증가율인 42%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중국 A주 5천여 개 상장사 중 R&D 지출액 2위가 BYD고 현재 엔지니어가 10만 명에 달하는데 전년 대비 50% 증가한 규모입니다. 인재 비축에 있어서 BYD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YD에서는 기술이 왕이고 혁신이 근본이며 그 핵심이 바로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BYD의 5위는 재무제표의 자산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10만 명의 엔지니어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BYD의 미래 발전과 지속 성장의 기반입니다. 앞으로 우리 엔지니어 인력 규모는 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인데 지금부터 아마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글로벌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모 주주는 BYD의 판매량에 대해 비교적 만족스러운 동시에 중고급 시장에서의 전략 배치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참고로 BYD 공시에 의하면 2024년 5월 BYD의 전기차 판매량은 33만 1,8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해외 판매량은 3만 7,499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했습니다. 2024년 6월 판매량은 34만 1,6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해외 판매량은 2만 6,995대입니다. 2024년 상반기 BYD 전기차 판매량은 161만 2,983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46% 증가했습니다. 그중 순수 전기차가 4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51%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한 해 BYD 판매량은 302만 대고 2024년 올해 판매량 목표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360만 대입니다. 2023년의 판매량 데이터를 보면 판매량 성장은 주로 중저가 모델에 기인한 것이고 평균 판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천후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YD는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수요에 따라 전체 제품 라인업을 설정했습니다. 중국의 평균 자동차 소비자 단가가 약 16만 yuan이기 때문에 BYD는 우선 이 가격대의 모델들을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중고급 제품 면에서 덩시와 양왕 이 두 브랜드로 40만 yuan과 100만 yuan급의 시장을 커버했으며 이미 일정 부분 돌파를 이뤘습니다. BYD는 전기차 최신 기술로 고급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견지하겠습니다. 과도한 마케팅이나 트래픽을 통해 일시적인 발전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급 브랜드를 창조하는 것은 결국 제품력에 달려있고 제품력의 핵심은 역시 기술 혁신입니다. 네, 참고로 2024년 3월 27일 BYD 2023년 연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왕传福 회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중국 전기차 시장은 규모, 원가, 기술의 결전이 진행되면서 승자전에 들어설 것입니다. 중국 본토 브랜드의 전기차 출시 가속화는 외국 합작 브랜드 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2024년부터 26년까지 중국 시장에서 외국 합작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40%에서 10%로 떨어질 것이며 그러면 중국 브랜드의 미래 성장 공간은 30%에 달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외국 합작 브랜드 시장을 잠식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전기차가 외국 합작 내연차를 잠식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지난 3월 연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왕传福 회장이 언급한 내용 중 해외 진출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자면 글로벌화에 있어서 지정학을 고려하면 자동차 업체는 해외 수출과 현지 생산을 결합하는 전략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럽, 남미, 중동 등 지역에서 BYD와 중국 기타 자동차 업체는 기술과 현지화 전략을 결합해서 해외 공장 건설을 통해 국내와 국제 양대 시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해외 판매량 목표치에 관해 왕传福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3년 BYD의 해외 판매량은 24만 대에 달했습니다. 2024년 목표는 50만 대이고 2025년 목표는 100만 대입니다. 네, 이번 주주총회에서 AI, 인공지능이 여러 번 언급됐는데요. 이에 왕传福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AI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응용은 스마트 제조와 자율주행입니다. BYD는 현재 80만 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만약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AI 기술의 돌파를 할 수 있다면 원가 경쟁력이 매우 강해질 것입니다.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제조의 안정성과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기술 도입 가속화, 인재 육성 강화, 조직 개편 가속화 및 신규 부문 증설 등을 통해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AI 기술로 제조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립 라인은 AI 기술로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율주행 면에서 돌파할 수 있다면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져다줄 체험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 2023년 6월에 열린 주총과 2024년 6월에 열린 주총에서 왕传福 회장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2023년 6월 주총에서 왕传福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화는 기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안전 책임 구분 문제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법규가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일종의 보조 수단일 뿐인 가능성이 높고 상업화가 비교적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주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BYD 자율주행 파트에는 엔지니어가 이미 5,000명에 근접했고 앞으로 BYD는 스마트화 분야에 1,000억 위안을 투자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위안 원 환율이 190이니까 1,000억 위안은 19조 원입니다. 네, 2024년 6월 주총에서 왕传福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BYD 자율주행 파트에는 엔지니어가 이미 5,000명에 근접했고 앞으로 BYD는 스마트화 분야에 1,000억 위안을 투자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AI가 빠르게 발전했는데 BYD는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했습니다. 비록 당사는 이 분야에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막대한 투자, 특히 인력 투자를 통해 업계를 추월할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 믿습니다. AI 분야에서 당사는 기회를 발견하면 바로 투자를 늘려서 막대한 자금으로 그 분야에 배치합니다. 앞으로 관련 성과의 점진적인 발표 및 양산이 잇따라 나올 것이며 당사는 이번 AI 급속 성장기와 발걸음을 함께하면서 뒤처지지 않도록 할 자신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기술과 관련된 질문에 왕传福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장 중요한 성능은 안전입니다. 자동차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는 기본적으로 24시간 내내 일하기 때문에 작동 시간이 매우 깁니다. 에너지 저장소 투자는 수억 위안 단위로 추산되고 배터리 셀 하나만 고장나면 자산 재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는 반드시 리튬 인산 처리 우선적 선택이고 삼원계 배터리는 절대로 잘못된 경로입니다.
BYD는 기존의 칼날 배터리, 즉 블레이드 배터리에 대한 많은 연구와 투자를 했고 안전, 수명, 원가, 에너지 밀도, 산열 등 면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면서 이미 많은 에너지 저장 업체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BYD는 배터리 사업으로부터 시작했고 현재 배터리 파트에서 일하는 만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파워 배터리, 에너지 저장 배터리 등 신기술 신방안을 계속 모색해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내놓아 더욱더 저비용, 더욱더 고성능의 신형 배터리를 출시함으로써 전략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진종태였습니다.